원치 않던 만남으로 가득했던 그런 날들. 우리 이제 지금은 같이 노래 불러요. 그렇게 그리던 당신과 만난 이날을 잊어도 되는 지워도 되는 추억일란 생각지 말아요. 당신과 만난 이날이 행복함으로 흘러 흘러 시간 속에 묻혀진대도 얼굴 맞댄 이대로 살 수만 있다면 죽어서도 행복한 비둘기처럼 그냥 지금 이대로 멈춰서요. 흘러 흘러 시간 속에 묻혀진대도 얼굴 맞댄 이대로 살 수만 있다면 죽어서도 행복한 비둘기처럼 그냥 지금 이대로 멈춰서요. 그냥 지금 이대로 멈춰서요. 안녕하세요. 노영심입니다. 지난주에 대학로에 나갔었거든요. 여러 명하고 같이 떼지어서 갔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참 재밌었어요. 근데 저녁 시간인데도 해가 많이 길어져서 굉장히 뭐 덤으로 얻은 듯한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많이 놀았는데도 날이 막 훤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았는데도 마음속에 여유가 있었고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일상에서 가끔씩 느껴지는 여유를 가지고서 오늘 작은 음악회 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시는 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이 있던데요. 눈이 큰 여자는 눈물이 많고요. 저는 눈이 작습니다. 근데 눈이 큰 여자는 눈물이 많고 그다음에 입이 큰 여자는 웃음이 많다고 그러던데요. 근데 지금 제가 소개하는 이분은요. 눈이 커서 눈물도 많고 입이 커서 웃음도 많으신데 코가 또 크셔갖고요. 굉장히 인간적으로 느껴지는 분인데 이거 말고 더 멋있게 소개하고 싶은데 제 한계인 것 같아요.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인순이 씨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근데 들어오실 때 전 머리 스타일을 참 유심히 봤는데요. 네. 참 멋있는데요. 이거 사연이 많이 좀 있어요. 그래요? 머리 사연이 있습니까? 원래 제 머리는 길잖아요. 예, 그런데 저번에 한 며칠, 한 2, 3일 정도 가발을 써봤더니 이거를요. 이게 지금 가발이에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깔끔해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또 굉장한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예. 저로서는 정말 좀 큰일이었었는데 아니 이렇게 막 노래를 끝나고 나왔는데요. 예. 그 무대 감독님이 시원한 참외를 이렇게 주시면서 이거를 이마로 깨면은 네. 참외 10개를 주신대요. 그래서 그 뒷말은 들어보지도 않고 10개의 눈이 어두워서 꽝 했는데 이게 냉동실에서 금세 나온 거였던 거 있죠. 그래가지고 이마가 한 닷새 정도는 이렇게 나와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머리에 숱이 좀 많아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거를 이렇게 털모자를 더운데 좀 썼어요. 근데 인순이 씨 하면은 제가 저 나름대로 굉장히 정중하게 소개를 했는데도 뭔가 반무례한 그 제가 소개를 한 것 같아요. 인순이 씨 하면은 좀 이상해서 인순 씨 하면은 제대로 또 소개를 안 한 것 같거든요. 이 이름으로 활동하신 지 참 오래되셨죠? 이 이름은 80년도 1월 1일부터 제가 시작을 하고 그 전에는 희자매로 데뷔를 했어요. 예. 그때 몇 학년이었었어요? 80년도면요 국민학교 6학년이었어요. 그렇게 되네요. 예, 대충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80
이게 제가 한 1년 8개월 정도 희자매를 하다가 네. 80년 이제 1월 1일부터 이제 인순이라는 이름을 갖고 나왔는데 네. 그 선배님 중에서 김인순 씨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성을 뺐죠. 예. 어릴 적부터 노래 많이 부르셨어요? 아니요, 어렸을 적에는 남의 눈에 띄는 게 조금 싫어서 이렇게 학교를 갈 적에도 이렇게 다 같이 가는 큰 길로 가지 않고 이렇게 샛길로 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 문제 아는 사람 손들어 했을 때 저열을 아는데. 일찍 해본 적이 없어요. 남들 다 들고 난 다음에 이렇게 들어봤죠. 그러니까 그만큼 남들 앞에 서는 거를 이렇게 좀 두려워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래를 이렇게 대중 앞에서 한다는 거는 저는 정말로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조심스럽게 좀 여쭤보고 싶은 건데 네.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나이 드셔갖고 철이 드셨다 그러지만은 어렸을 때는 주위에 시선이 있었는데 네. 그거를 굉장히 싫어하셨을 것 같아요. 물론 싫어했긴 했지만은 이렇게 다른 분들이 이렇게 저한테 혹시 이렇게 부모님을 원망해 본 적이 없느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저도 그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그렇죠. 저는 이상하게 일찍부터 좀 너무나 많은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는 사랑이라는 것도 제가 한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사랑을 알았고 또 사랑에도 어떤 사랑이 있느냐 그런 것도 알았고 저 여기 남자분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남자분들이 가장 외로울 때 이렇게 옆에 여자가 이렇게 있었으면 참 좋겠다며요. 그런 얘기를 저는 어렸을 때 들은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이해하는데 그게 가장 도움이 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자기 목숨이 사실 오늘 어떻게 될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레 어떻게 될지 그걸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외로움도 더 느끼게 되고 집 생각도 나고 그러다 보면은 또 이렇게 여자친구가 있으면 말벗도 떼고 또 그러다가 더더욱 외로우니까 사랑도 하게 되고 또 살도 맞대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또 이제 또 제가 태어나게 되고 그러니까는 그런 아버지의 어떤 그런 외로움이라든지 그런 거를 제가 그러니까 아버지의 외로움을 알면서 남자들의 외로움도 그때 많이 알게 되고요. 그런 거 있죠. 얘기를 들으니까 서정적인 역사책을 읽는 듯한 그런 기분인데요. 그래도 오히려 조숙한 아이였던 것 같은데 예. 그리고 착한 여자에 앞서서 착한 아이였던 것 같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엄마도 별로 원망하지 않았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한 13살, 14살쯤 돼서 이제 아버지한테 연락이 왔는데 그때 이제 또 과감하게 이렇게 안 갈 수 있었던 거는 저는 운명론자라고 그래야 되나요? 운명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제 나름대로 제 한계까지 도전을 하지만은 이것이 내 운명이다 했을 때 막 발버둥 치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쪽에는 또 가족이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버지한테는 그러면은 우리는 엄마랑 저랑은 어차피 이게 운명이라면 이게 내 가야 될 길인데 여기에서 제가 그쪽에 가서 그쪽을 다시 한번 이렇게 눈물을 주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랑 저랑 둘이 앉아갖고 낄낄대고 웃으면서 이렇게 주소를 다 이렇게 태워버렸죠. 그리고 저는 이제 아버지하고 연락을 끊고 이제 엄마랑 죽어도 같이 살고 살아도 같이 삽시다 그러고 이제 같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문제덩어리인 저를 끝까지 안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항상 이제 고맙게 생각하기 때문에 참 저기인데 우리 엄마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는 저를 애인 겸 남편 겸 딸 자식 겸 친구 겸 이렇게 두루두루 저를 생각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이렇게 과잉을 좀 하시는 편이 있고 가끔 가다가 변덕쟁이에요. 그걸 제가 좀 다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날은 엄마 놀러 갑시다 할 적도 있고 어떤 날은 그냥 이렇게 좀 얌전한 딸 역할을 할 때도 있고 제가 좀 이렇게 1인 면역을 좀 해야 돼요. 또 울어요? 어머 말도 안 돼. 저보다 우는 거 봤는데. 아니 손수건 좀 주세요. 그러면 나도 눈물 나요. 그러면. 아니 이런 게 아니. 너무도 밝게 얘기를 하려고 했거든요. 다시 해야지. 다시 하겠습니다. 이쁜데요 뭐. 그래요? 여자는 울 때가 가장 매력 있고 목욕탕에서 바로 나왔을 때가 가장 매력 있대요. 아니 근데 우는 것까진 좋은데요. 콧물이 꼭 나오잖아요. 그건 할 수 없죠 뭐. 노래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굉장히 그게 궁금해요. 저는 사실 지금 혼혈인들의 취업난이 굉장히 심해요. 그리고 제가 잘할 적에는 더 했어요. 그래서 뭐 시험에서 수석으로 합격이 돼도 면접에서 일단은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거 있죠. 그리고 저한테는 동생도 있고 엄마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러니까는
가장이에요. 그때까지는 이제 엄마가 가장이었지만은 그때 생각할 때 앞으로는 내가 가장이라는 생각을 하고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어떤 분이 8군에 계시는 분인데 이제 친정이 이제 저희 동네예요. 그래서 노래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 그러시길래 그냥 막무가내로 뛰어들었죠 뭐. 예, 그래서 노래를 여태까지 네. 하게. 노래가 듣고 싶어요. 제가 자꾸 말문이 막히는데 노래 한번 먼저 청해 들은 다음에 더 자연스럽게 얘기 나누겠습니다. 네. 어떤 노래 들려주실까요? 89년도 터닝 포인트란 자켓에서 예. 이별 연습이라는 곡 들려드릴게요. 이별하시는 거 아니죠, 저희하고? 그냥 연습일 뿐이에요. 예, 연습. 그럼 연습하죠, 뭐. 네. 저로 나가세요. 조금씩 스며드는 너의 모습 되새기려 하지만 이젠 난 잡지 못한 채 그저 서툰 웃음으로 말없는 이별만 난 느낄 뿐이야. 때론 아무 기억도 어떤 느낌도 없이 문득 너의 눈빛을 기억할 수 있을까. 그대 말은 없지만 난 이제 알아. 지난 날 우리 아름다운 건 그대여 어제처럼 다시 내 곁에 나는 꿈꾸는 아이가 될 거야. 아름다웠던 기억들을 모두 잊어야만 하나요. 이제 나의 손을 잡아줘 그래. 때론 아무 기억도 어떤 느낌도 없이 문득 너의 눈빛을 기억할 수 있을까. 그대 말은 없지만 난 잊진 않아. 지난 날 우리 아름다운 건 그대여 어제처럼 다시 내 곁에 나는 꿈꾸는 아이가 될 거야. 아름다웠던 기억들을 모두 잊어야만 하나요. 이제 나의 손을 잡아줘. 그대여 어제처럼 다시 내 곁에 나는 꿈꾸는 아이가 될 거야. 아름다웠던 기억들을 모두 잊어야만 하나요. 이제 나의 손을 잡아줘 그대. 괜찮으셨어요? 영광이었습니다. 이렇게 두 분이 반주를 다 해주시고 또 노래 한 곡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곡 저기 해주실까요? 골목길 들려드릴게요. 그 옛날 노래죠, 그거? 네, 김현식 씨가 예, 불렀던, 예. 그 노래 여러분들 호응을 좀 2배로 해주세요. 박수.
골목길 접어들 때에 내 가슴은 뛰고 있었지. 겉으니 두려워질 너의 창문을 말없이 바라보았지. 수줍은 너의 얼굴이 창을 열고 볼 것만 같아. 가슴을 조이면서 너의 창문을 말없이 바라보았지. 만나면 아무 말 못하고서 헤어지면 아쉬워 가슴 태우네. 바보처럼 한마디 못하고서 뒤돌아가면서 후회를 하네. 골목길 접어들 때에 내 가슴은 뛰고 있었지. 겉으니 두려워진 너의 창문을 말없이 바라보았지. 만나면 아무 말 못하고서 헤어지면 아쉬워 가슴 태우네. 바보처럼 한마디 못하고서 뒤돌아가면서 후회를 하네. 골목길 접어들 때에 내 가슴은 뛰고 있었지. 겉으니 두려워진 너의 창문을 말없이 바라보았지. 겉으니 두려워진 너의 창문을 말없이 바라보았지. 너무 노래를 잘하시니까요. 전율을 느끼는 것 같아요. 왕소름 같은 거 쫙 끼치는 거죠. 참 이렇게 가진 게 없고 부족한 것이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바르고 그다음에 정말 열심히 사셨던 인순이 씨 오늘 참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여러분들도 괜찮으셨죠? 좋으셨을 거예요. 중간에 항상 툭 나오셔갖고 저희한테 아주 신선한 충격을 주시는, 신선한 재미있는 얘기를 해주시는 교육 연예인이라고 첫 번째 그러셨어요. 오늘은 그렇게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성식 씨 모시겠습니다. 저는 저기 무대 뒤편에서 이야기 듣다 조금 막 눈물이 나올라 그래가지고 가슴이 아주 뭉클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소개해드릴 곡은 로버타 플렉의 Killing Me Softly with His Song, 그런 그 곡이거든요. 자, 오늘은 가사를 조금 살펴보죠. Strumming my pain with his fingers.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하는데 여러분도 그런 경우 있죠. 어떤 가수가 노래를 하는데 꼭 그 가수의 노래가 나를 노래하는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질 때, 특히 뭐 사랑에 실패했다거나 이랬을 때 어떤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오늘 노래가 바로 그런 노래입니다. 그의 손가락으로 나의 고통을 연주하는 것처럼 Singing my life with his words. 그의 노래 가사로 나의 삶을 노래하는 것처럼 Killing me softly with his song. 그의 노래는 나를 부드럽게 사로잡네. 자, 노래 가사가 너무 길어가지고요. 대충 내용만 소개해드린다면은 그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데 꼭 내 편지를 갖다가 뜯어가지고 읽어가지고 많은 사람 앞에 노래하는 것처럼 어쩌면 내 마음속을 그렇게 구석구석같이 잘 알고 있는지,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수를 쳐다보고 있는데 그 가수는 전혀 나를 모른다는 듯이 이렇게 나한테 시선도 안 준다. 그런 노래 가사가 됩니다. 오늘도요 신효범 씨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노래를요 한번 저 의미를 되새기면서 이렇게 감상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효범 씨. Strumming my pain with his fingers, singing my life with his words, killing me softly with his song, killing me softly with his song, telling my whole life with his words, killing me softly with his song. I heard he sang a good song. I heard he had a style, and so I came to see him to listen for a while. And there he was, this young boy, a stranger to my eyes, strumming my pain with his fingers, oh, singing my life with his words, killing me softly with his song, killing me softly with his song, telling my whole life with his words, killing me softly with his song. I felt all flushed with fever in there is bitter crowd. I felt he found my leathers and read each one out loud, afraid that we would finish, but he just came right on, strumming my pain with his fingers, oh, singing my life with his words, killing me softly with his song, killing me softly with his song, telling my whole life with his words, killing me softly with his song. He was strumming my pain, yeah, singing my life, yeah, killing me softly with his song, killing me softly, softly with his song, whole life with his words, killing me with his song. 다음에 뭐
모시는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수님 한 분 모셨는데요. 좀 어려운 말로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근데 항상 쉬운 말만 하다 어려운 말 하려니까 잘 안 잡고 적어갖고 나왔거든요. 시대가 인정하는 로맨티스트, 낙천적 자유주의자, 너무 어렵죠 말이. 특히요 이분은 정열적인 자유연애론을 펴시는 시인이시기도 하십니다. 고려대학교 서반화학과 교수님이신 민용태 교수님 모셨습니다. 제가 교수님이어서 사실은 좀 긴장을 많이 했는데요. 처음 뵙는 것 같지 않고 좀 마음 편한데요. 가장 기분 좋은 소리인데요. 네, 그렇습니까? 내가 인상이 우락부락 해가지고 예. 여자들이 겁을 많이 내요, 처음 보면. 근데 왜 이렇게 그 강심장인지 오늘 놀랐습니다. 아, 저요? 근데 진짜 우락부락하시고 씩씩하신 것 같아갖고요. 혹시 집안에 아버님이 군인 지내셨나? 전 그랬어요, 속으로. 예, 군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 집안 분위기가. 훈장님이셨죠. 예.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할아버님도 훈장, 아버지도 훈장, 형제들도 전부가 다 지금 고등학교 선생, 그 막내 여자애는 또 나, 또 하나는 의과대학교 선생, 대학 교수, 뭐 이렇게 전부 이래서 선생 집안이에요. 저는 장군의 아들인 줄 알았더니 훈장의 아들이에요. 예, 근데 여기 그럼 시를 쓰셨으니까 물론 교수님이시지만은요, 내성적이세요? 성격이 어떠세요? 모든 사람은 다 내성적이면 외성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에는 숨겨져 있으니까 내성적이고 네. 밖에야 얼굴이야 웃는 거니까 외성적이죠. 그럼 그 숨겨진 부분과 숨겨지지 않은 밖으로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 설명 좀 해주세요. 글쎄요, 시를 쓴다고 한다면은 내성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생각을 많이 하고 느낌이 많았다는 얘기겠으니까요. 예. 나의 외성적인 기틀은 어쩌면 그 후천적인 것 같아요. 예. 뒤에 만들어진 것 같은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서반화 가가지고 더욱 더 밝아지지 않았나 싶어요. 삶 자체가. 예, 유학 가셨죠? 예. 처음에 가서 이제 유학을 가게 되어가지고 사람들하고 친한다고 그럴 때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외국 나가게 되면은 반드시 특히 한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은 얼굴이 좀 잘생겼는데요. 동양 계열, 특히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들은 가장 권고하는 게 무조건 웃어라. 웃어보세요 한번. 저요? 그러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되도록이면 웃으면서 못 알아들어도 그냥 바보처럼 웃고 또 알아들어도 웃고 계속 웃어야만 거의 인간 취급을 받는 것이 서양 사회예요. 그래서 거기서 많이 웃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 와서까지 그 버릇이 돼서 계속 웃는 버릇이 생겼네요. 유학 시절에 얘기 좀 해주세요. 아주 힘드셨던 경우 한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힘들었던 경우는 이제 뭐 내가 늘 했던 얘기입니다만 유학 갈 때 논 서마저기를 팔아가지고 예. 원웨이 티켓 투 스페인 했거든요. 이 영어 어려워요? 아니요, 표 알았어요. 하나 사가지고 스페인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외국 유학이라는 것은 굉장히 부자가 아니면 꿈을 꾸지 못했어요. 예.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68년도입니다. 네. 돈 벌기 참 힘들대요. 그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별짓 다 해봤습니다. 별짓의 일이죠. 예. 뭐 나무 도장이나 상점 쓸어보기도 했고 책팔이도 해봤죠. 예. 여름 방학에 책을 이제 하면서 막 그 얘기를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 뭐 월부로 책 맡기는 거 있죠. 네. 그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너무 질문을 못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 저하고 좀 질문 나눠서 하시는 게 어때요? 학생들이 있어갖고요. 그래요. 교수님에 대해서 궁금한 점 서반화에 대해서 많았을 거예요. 궁금하면 질문 예. 받아드리겠습니다. 저쪽 학생이 예. 일어서서 저 같은 경우는 시를 보면 잠만 자거든요. 예. 그런데 시를 쓰시면서요 사람한테 무엇을 느끼게 하고 싶으십니까? 어려운 잠을 자게 하고 싶은 그런 시라면 가장 훌륭한 시지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않냐고 잘 수 있으면 자는 순간 1초 전이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잠을 자게 할 수 있는 시라면 공헌을 많이 한 시네요. 저도 이제 되게 제일 제가 잘 못 읽는 게 독일어 시입니다. 그럴 때 잠자기 위해서는 독일어 시집을 탁 놓고는 보거든요. 그러면은 눈이 멍멍해지면서 끝없는 내게 상상력을 유도하거든요. 그리고 너무나 꿈나라로 보면서 상상을 하거든요. 그러고 끝나거든요. 그래서 잤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이쪽도 학생 질문 있으면. 언제부터 이렇게 본격적인 시를 쓰시려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거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시인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버님께서 그러니까는 아마추어 시인이셨거든요. 그때의 그 마음으로 나를 낳기 때문에 아마 시인이 여기 박혀가지고 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시라는 걸 배우지도 않았으면서 저는 괜스레 한 번 써보지도 않고 시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와서 이제 교지에다가 내 시를 탁 달이라는 걸 냈죠. 그리고 2학년 때는 또 학원 문학상을 탁 탔죠. 그때부터 나는 계속 시인이었어요. 뭐 나중에 장작가 비평을 통해서 68년도에 데뷔했다고 하는 것이 공식 명칭입니다만 뭐 데뷔하기 전부터 나는 시인이었어요. 또 학생 없어요? 교수님께서는요, 그 시인이시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과 그 대화를 가질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시인다운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대화로 말미암아 많은 연애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얘기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그거 당연하죠. 괴테하고 쟤는 아주 가까운 데가 하나 있습니다. 괴테의 파우스트 마지막에 영원히 여성적인 것이 나를 유혹한다 하는 말을 내가 쓸 말을 괴테가 좀 모방한 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나쁜 일이 있는데요. 그래서 연애시는 주로 여자에게 쓰는 겁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쓰는 연애시는 별로 인기가 없어요. 젊은 벨트의 슬픔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아주 그 간절한 마음으로 여성성을 향하여 띄우는 나의 그 빗발치는 사연들이 더러운 한강에 비를 오게 하고 또 이렇게 아파서 울게 하는 모든 가수들은 그런 이유가 되죠.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요. 교수님한테는 어떤 정상적인 남녀 그 부부관계가 별로 소용이 없을 것 같은데 남녀 부부관계론 좀 설명해 주세요. 일부일처제는 이상입니다. 근데 일부일처제를 그러니까 한 남자에게 한 아내가 있는 것이죠. 예. 그것은 가장 이상이에요. 왜냐하면 어렵기 때문입니다. 네. 사랑한다고 할 때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해질 때 당신만을 사랑한다는 말이 자동적으로 나오게 돼 있죠. 저 사람 쪽에서 그렇게 나오고요. 그런데 그것을 도장 찍어서 합법화 시켜서 예. 평생 동안 그런 마음으로 유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한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관습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서로 내가 너만을 좋아하고 네가 나만을 좋아하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하는 데에 일부일처제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그건 전부가 허상이나 관습일 경우가 많죠. 그래서 잘못하다가는 이혼한다고 싸움이 나고 그러죠. 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이제 우리 아내도 지금 이걸 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유롭게 바람둥이 이야기를 여기서 다 풀고 집에 가서는 착해야죠. 연장이 안 됩니까? 집에 가셨을 때? 아니 하도 농담을 많이 하니까 집에서도 농담인지 진담인지 구분을 못하고 늘 속더라고요. 지금 그럼 다 농담이셨어요? 아니 진담이죠. 아유, 교수님이 말씀 재밌게 하시는데요. 말투에 그 교수님 딱딱한 말투가 있으세요. 그렇죠. 예. 그게 훈장이니까요. 예. 스페인에서 공부하시면서 노래도 그쪽 노래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네. 노래로 저희 학생들 좀 풀어주세요, 조금. 나는 노래를 듣기를 좋아하는 축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혼자 목욕탕에 가서 잘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그 인순 씨라든가 뭐 노래를 너무 잘해가지고 예. 완전히 그 아름다운 귀뚜라미 사이에 바퀴벌레가 낀 것 같은 기분이에요. 난 아유. 노래를 못해 잘. 인순이 씨는 가수 훈장이시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선생님, 이렇게 훈장님이 부르시는 노래 여러분들 빨리 같이 청해 주세요. 교수님을 이렇게 무대로 제가 이렇게 모셨거든요. 스페인 노래 저희한테 들려주실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요. 끌려 나오긴 끌려 나왔는데 노래를 하려고 나온 것은 아니고 문학 강의라든가 가사 내용만 소개하고 들어가는 그렇게 면제 안 됩니까? 아니요, 조금 안 되는데요. 기스타스라는 노래를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기스타스라는 노래는 둘이 사랑하는 사이인데 사랑을 고백하는 것을 주저하는 말이 기사스입니다. 그 말을 의역하면 어쩌면 내일쯤은 나도 할 말이 있을지 몰라 라고 얘기를 하다가 말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래 알면서 내숭으로 물어도 다시 대답을 못하고 그래서 세월은 가고 그리고 나는 그 답을 기다리다 지치고 그러면서 그 노래에 소리를 지르는 소리가 이래서 우리는 시간을 놓치고 있단 말이야.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지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고 얘기를 하면서 나는 아주 간단한 그 소녀적 취향의 또 우리는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던 우정이다가 사랑으로 바뀌는데 끝내 사랑으로 바뀌지 못하고 안타까움으로 끝났던 그런 얘기들은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노래를 부르죠.
Siempre que te pregunto que cuándo, cómo y dónde, tú siempre me respondes quizás, quizás, quizás. Y así pasan los días y yo desesperando y tú contestando quizás, quizás, quizás. Estás perdiendo el tiempo pensando, pensando por lo que más tú quieras. ¿Hasta cuándo? ¿Hasta cuándo? Y así pasan los días y yo desesperando y tú contestando quizá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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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izás. 박자 좀 지키시죠. 박자를 지키면 박자가 나를 무시하지. 그러니까 박자를 내가 무시했습니다. 대학생 젊은이들한테 해주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해주세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네. 젊은이가 그러니까 활동하고 움직이고 자유롭다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우리가 견제해야 될 것은 이 활동하지 않거나 점잖은 젊은이를 경계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점잖은 것은 나이가 들게 되면은 자연히 몸도 움직일 수 없으니까 점잖아질 수밖에 없지만 또 젊었을 때는 실수도 하고 또 실수를 하면서 또 잘못했다고 얘기도 하고 또 실수를 저지르고 잘못했다고 얘기도 하고 하면서 풍성하고 높게 커가야 가을이 되면 모든 것은 균형이 잡히고 여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활달하게 산다는 그 젊은 시절이 없다고 할 때 균형 잡힐 아무것도 없어진다고 하면 더욱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그냥 풀어놓고 열심히 사랑하고 투쟁하고 탁 몰입하는 거예요. 몰입. 이것이 한국 젊은이가 오늘 가장 필요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몰입이란 것은 내가 진짜 좋아서 하는 것이 있어서 미치는 말 말이죠. 돈키호테처럼. 돈키호테의 이상주의는 사실은 내부로 승화된 이상주의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진짜 좋아하는 것이 있어서 심취하는 그 모든 것은 가장 예술적이고 삶의 맛을 느끼는 한 방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젊은 그 마음, 느낌 그 자체를 아주 자연스럽게 발휘하는 그것은 비록 야단을 많이 맞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의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악에도 관심이 많으시고 또 젊음에 대해서도 말씀 많이 해주셔서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예. 고마워요. 어려운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친근하면서도 참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곁에서 아주 듬직하게 잘 들었습니다. 다 끝난 줄 아셨을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나오시는 한 분 더 계십니다. 이분이 떠날 때 이분 하면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좀 어리거든요. 이 사람이 떠날 때 잠시 떠날 때 우리 앞에 부르면서 간 노래가 있는데 돌아올 때 이 노래 생각하니까 더 반가운 것 같아요. 그 노래 있잖아요. 왜 어색해진 짧은 머리를 보여주긴 싫었다. 이거거든요. 김민우 씨 모셨습니다. 근데 하나도 안 변하셨네요. 저요? 예. 예전에 그 멀쑥하고 그런 모습 똑같아요. 좀 군인 아저씨 지내고 오셨으니까 좀 씩씩하고 그런 건강한 모습이었을 줄 알았는데. 글쎄요, 저는 많이 변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어디가 이렇게 변하셨다고 생각하세요? 겉은 물론 예전과 똑같지만 네. 사실 저도 알고 보면 많이 변했어요. 저는 그 노래가 참 듣고 싶어요. 이 사랑일 뿐이야. 그 노래 김민우 씨 있잖아요. 이제 가요 무대에서 이제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 노래 다 아시니까 같이 이제 반가운 그런 얼굴 하시면서 같이 네.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불러주세요.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너는 내게 묻지만 대답하기는 힘들어 너에게 이런 얘기를 한다면 너는 어떤 표정 지을까 언젠가 너의 집 앞을 비추던 골목길 외등 바라보며 길었던 나의 외로움의 끝을 비로소 느꼈던 거야 그대를 만나기 위해 많은 이별을 했는지 몰라 그대는 나의 온몸으로 부딪혀 느끼는 사랑일 뿐이야 이 노래 참 많이 부르셨죠? 물론 제가 예전에 군대 간다고 막 그럴 때도 항상 방송에 나와서 불렀었고요. 예. 군대 가가지고 또 고참들이 시켜서도 부르고 친구들이랑 있을 때 돌리고 살리고 할 때 그럴 때도 부르고 희생되셔갖고요. 그렇죠. 제가요 병원에 있을 때 병원에서 만든 곡이 있는데 저도 사실 2달 이제 병원 생활하면서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이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게 글쎄요 김민우 씨한테 비교하면은 아주 굉장히 작은 기간이었지만은 제가 이제 노래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시작에 서서라는 노래를 만들었는데 가수를 찾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또 다른 시작에 섰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불렀더니 얼마나 진솔하게 불러주시던지. 그래서 글쎄요 오늘 마지막 곡으로 저희가 연습을 했거든요. 그 느낌이 어땠어요? 좋다고 얘기해 주세요. 그 노래 어땠어요? 사실 전 좀 어려웠지만 예. 너무나 느낌은 좋았어요. 예. 우리 얘기고 우리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오늘 마지막으로 김민우 씨가 노래를 한 곡 더 해주실 거거든요. 또 다른 시작에 서서. 저도 늘 또 다른 시작에 섰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한테 많이 익숙해졌지만은 이제 그만큼 신선미도 떨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두려울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노력하겠습니다. MC도 잘하고 노래도 잘 만들고 반주도 잘하는 그런 능력 있는 작은 음악계 진행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노래 해주십시오. 너무 변하지 않았을까 다시 돌아가는 나의 자리 아주 잊었을지도 몰라 정말 날 기억하고 있을까 난 그대로라고 생각해 예전에 내 말투와 그 웃음 모두 앞만 보고 걷고 있지 왠지 난 딴 세상 사람인 것 같아 아직 꿈이 많은지 날 좋아하는지 지금 너에게 다가가 물었으면 낯익은 너의 얼굴 왠지 어색해 혹시 변한 건 어쩌면 나일지도 몰라
다시 처음으로 가려 해. 우연히 우리 만난 것처럼 아픈 기억들은 잊어야지. 따뜻한 일들도 많았으니 나를 보낸 그 아쉬움은 먼 시간으로 날아간 것 같아. 너와 함께 걷고 있지만 어쩐지 뒤로 가고 있는 것 같아. 차라리 지금 시작이라면 좋겠어. 넌 나의 어떤 것을 기대하는 걸까? 시간이 지나가면 괜찮아질 거야. 아침을 열듯이 그렇게 시작하는 거야. 아직 꿈이 많은지 날 좋아하는지 지금 너에게 다가가 물었으면 시간이 지나면 꼭 괜찮아질 거야. 아침을 열듯이 그렇게 시작하는 거야. 저도 뭐 결혼에 대해서 가끔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가끔씩 나이 드신 이제 선배님이라고 그러죠. 그런 분들한테 가서 이제 결혼 얘기를 물어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노사연 씨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 그때를 버티면 7년을 버틸 수가 있대요. 그래서 저는 지금 노력해보고 있는 중이에요.